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토끼는 새로운 세계로 주인공을 안내하는 신비한 모험을 선사하는 동물이었고, 전래동화 속 토끼는 달나라에서 열심히 방아를 찧으며 살고 있는데, 토끼를 이 세계로 끌어들여 동화 세계를 파괴하는 저자의 도발성에 눈이 간 소설입니다. 책은 2017년에 출판되어 2022년 대도시의 사랑법과 함께 북커상 1차 후보로 오르며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개의 에피소드는 이어지지 않은 듯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공간에 개인 공간까지 더해지며 기묘함을 선사합니다. 책은 모두가 가진 한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 현실 속에서 어떤 형태로 분출되고 작동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내며 마지막 10번째 재회편에서 생존의 이야기로 매듭지어집니다. 당장의 생명 혹은 앞으로의 삶이 경각에 달렸다는 절박한 위기감과 공포 속에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생존 본능이 그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쏠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책 전반에 담겨 있습니다. 살기 위해 현실을 견뎌내는 개인들의 쓸쓸하고 외로운 이야기입니다. 저주 토끼로 시작되는 이야기의 첫 문장은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로 현실 세계를 묘사합니다. 가업으로 저주의 물건을 만드는 집안 손자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는 정직한 방식으로 큰 술도가를 운영하는 친구 집을 헛소문으로 망하게 만든 경쟁사 사장에게 저주가 담긴 토끼 등을 만들어 전달합니다. 할아버지는 개인적 용도로 저주용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집안의 불문율을 깬 것입니다. 토끼 등은 경쟁사의 손자를 시작으로 아들과 사장 모두를 파멸로 이끌고 불문율을 깬 할아버지의 생사 또한 묘연해집니다.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달이 어스름하게 구름에 가리거나 추적추적 내리는 비로 가로등 불빛도 희미해지는 어두운 밤이면 토끼 등에 얽매인 닷처럼 할아버지는 손자를 찾아옵니다. 도중에 이야기를 멈추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할아버지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단절을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와 토끼 등이 있는 거실을 나와 방문을 닫고 어둠에 홀로 서서 자신은 이야기를 들어줄 자식도 손자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뒤틀린 세상 속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머리로 화장실에서 시작됩니다. 얼굴에 눈, 코, 입, 형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머리가 순백의 도기로 만들어진 변기에 구멍을 뚫고 올라와 앞에 여인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사를 해도 머리는 지하로 연결된 하수구를 통해 나타나며 불안을 조장합니다. 긴 시간 인내하며 배설된 것들로 완벽한 몸을 이룬 머리는 성체가 된 후 마지막으로 그녀가 입은 옷가지를 요구합니다. 나이든 그녀와 성체가 된 젊은 머리는 체인지됩니다. 배설물로 이루어진 얼룩진 얼굴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불멸을 희망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입니다. 본체를 벗어나 젊음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게 된 머리는 자신을 만들어낸 불안한 본체를 변기 구멍 속으로 밀어넣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사고로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한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목소리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딘지 모를 곳으로 주인공을 이끌어갑니다.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속삭임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개인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모마다로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주인공은 아이를 갖게 되지만 수정되지 않은 채 몸속에서 자라난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온 후 감싸고 있던 방막이 터지며 혈액으로 와이 되어버립니다. 사회 규칙을 어기고 세상으로 나온 태아는 자라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다는 설정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안녕 내 사랑으로 주인공은 자신이 개발한 첫 번째 AI 인공 반려자와 함께 들었던 노래와 차가운 금속사를 통해 춤추며 전해졌던 감촉을 기억하지만 배터리 수명이 다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자 인공 반려자의 기억은 새로 사들인 AI와 동기화되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여기고 그의 몸을 폐기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옷장 속에 멀며 그녀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인공 반려자는 이후 들어온 두 번째와 세 번째 AI의 도움으로 자신의 몸을 없애려 한 그녀의 몸에 역으로 해를 가합니다. 사회 구성이 유기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 차가운 금속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어지는 미래사회의 형태를 인공 반려자 AI로 이야기해줍니다. 6번째 이야기는 덫으로, 주인공은 덫에 걸려 황금피를 흘리는 여우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여우의 피로 성공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여우는 죽게 되고 주인공에게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지만 쌍둥이 딸의 피를 마신 아들의 상처난 몸에서는 여우와 같은 황금피가 흐릅니다. 이 유혹을 거부하지 못한 주인공은 자녀들을 여우처럼 대합니다. 어쩌면 덫에 걸린 것은 여우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현대사회의 잔인한 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7번째 이야기는 흉터로, 주인공 소녀는 작은 구멍 하나만으로 빛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에게 목 뒤 흉터를 통해 척수가 빨리는 고통을 참아내며 살아가던 중 탈출에 성공하고 마을에 내려오지만 소녀는 싸움터의 투사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소녀는 다시 도망치고 어느 마을에 이르러 눈이 먼 소녀를 만납니다. 눈이 먼 소녀는 자신을 대신해 잡혀간 재물이 소년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소녀는 어두운 동굴로 돌아가 자신을 괴롭히던 거대한 존재에게 복수하고 마을로 돌아오지만 눈이 먼 소녀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마을도 함께 사라져 텅 빈 공간만 남아있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이 먼 소녀도 모두 이 거대한 존재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는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주인공은 힘들게 번 돈으로 4층 건물을 구입해 이사합니다. 그녀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집의 검은 지하실에서 희끄무레한 그림자 형태의 한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녀 곁에 머물며 아이는 자라납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세입자의 의문의 죽음과 남편도 잃게 되지만 주인공은 체온과 살갗의 촉감이 느껴질 만큼 분명한 형체를 가지게 된 아이와 함께 평생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9번째 이야기는 바람과 모래의 지배자로, 황금배를 갖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사막 왕국에서 태어난 왕자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초원 왕국 공주의 도움으로 저주가 풀려 앞을 볼 수 있게 되자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도운 공주도 죽이려 합니다. 이때 황금배가 나타나 사막의 왕국을 초토화한다는 내용으로 거짓과 탐욕의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개인과 사회라는 주제로 이어진 10개의 에피소드는 외롭고 쓸쓸한 개인의 불안과 세계를 관장하는 지배규칙에 관해 기묘한 이야기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놔도 될 만큼 흥미롭습니다. 반짝이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현혹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좌절을 겪는 개인을 통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괴물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내면 세계에 머물며 안전하기를 바라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 번 읽는다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을 소설입니다.